장맛비가 잠시 멈추더니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올 여름 특히 더울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걱정인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의 김호중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어요. 기온이 네. 3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몸도 아프잖아요. 네, 근데 네. 특히 7월에 올연 질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이거 온열 질환자는 사실 이제 발생 시기는 한 5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 가장 이제 많은 시기가 7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드러날 때, 그래서 이제 체온 자체도 많이 올라가지만 주위 환경 자체도 뭐 30도를 훌쩍 넘는 그런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런 온열 질환에 대해서 전혀 좀 예상치 못했다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환자로 일단 그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햇볕이 강하게 내릴 때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습하고 더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발생합니까? 사실은 그거를 딱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사병, 열사병을 나누는 뭐 말 자체도 되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렵죠. 예, 그렇죠. 결국 뭐 사자가 들어가니까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일사, 열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거는 태양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거는 이제 열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열이라는 것이 사실은 꼭 그 햇볕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예. 보기에는 뭐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을 때 꼭 온열 질환이 많다? 꼭 이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습한 환경에서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습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데워지지 않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게 심리적인 문제랄지 또 호르몬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방어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습한 환경에서도 온열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게 날이 덥고 습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온열 질환 일어나는데 또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본인 몸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세요. 그리고 뭐 술을 뭐 맥주를 많이 마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과 이 결합이 되게 되면 이 온열 질환이 굉장히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환 자체의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장마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잠시 이제 멈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좀 덥다가 비 오다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때가 특히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 날씨를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장마도 이제 적응이 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더위에 뭐 여름인데 사실은 그래도 좀 선선한 기운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갑자기 또 더워지는 시기가 되는데 그럴 때는 또 그늘이 없어질 거고 또 이제 하늘에 그늘이 없죠.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그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예. 텐데 요렇게 이제 변화하는 시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못한 어떤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환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열 질환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흔히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어떤 그 질환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온열 질환을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뭐 일사병, 열사병 같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열 탈진, 열 또 탈진. 열 실신, 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되게 요새 그 운동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이렇게 겸유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이런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헬스클럽에서도 보면 이렇게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물통 크기가 달라요. 굉장히 큰 물통을 들고 이렇게 계속 그렇죠. 물을 섭취하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땀만 배출하면 내가 뭐 이 몸 자체가 좋아질 거라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지금도 여전히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수분 섭취는 전혀 안 하시고 일단 이게 뭐 땀복이나 이런 것도 입고 계시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일사병과 열사병처럼 태양의 어떤 문제랄지 아니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도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탈진과 실신 같은 수분의 어떤 탈수 현상이 좀 더 심화됐을 때 나타나는 예.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해지기 직전에 그런 증상들도 있다. 물론 이 질환도 사실은 뭐 벌써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빨리 병원 가서 그 수분 보충이랄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은 열사병, 일사병으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치가 빨리 필요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열 탈진이나 열 실신 이런 증상도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일사병과 열사병은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일단은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 차이점은 열사병은 너무 심각한 병이에요. 저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어디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드리지만 우리가 그 훈제 있잖아요. 통닭 같은 거. 예. 보면 바삭바삭하잖아요. 이 겉이 사람 몸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아주 뭐 겉을 만졌을 때 아주 바삭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냥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중추신경에 모든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의식 소실이 거의 동반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몸 안에서 열을 조절하는 중추가 아예 망가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 자체에 우리가 내부 온도는 가능한 한 겉 온도하고 달리 내부 온도는 조절을 하거든요. 예. 근데 내부 온도도 40도를 넘어가요. 어. 결국은 몸 자체에 있는 그 장기들이 다 익어버렸다는 이야기. 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열사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일사병은 대부분 이제 우리 태양을 통해서 노출돼 있는 경우 이럴 때 갑자기 무슨 몸 안에 되게 그 힘든 부분들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의식 소실이 없는 단계를 우리가 일사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열사병 전 단계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말 자체에 어떤 사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둘 다 뭐 이렇게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열사병의 전 단계로서 일사병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일사병도 결국은 열사병까지 그러니까 의식 소실이 있을 때까지 아주 금방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나타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사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단 조금 증상이 있을 때 해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늘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열사병은 뭐냐면 그거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뭐 다른 조치가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장비로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태. 그다음에 장비로 수분을 공급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사병 단계만 돼도 마찬가지고 열사병 단계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가 뭔가 바깥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 아까 말씀하셨던 뭐 탈진이나 좀 어지럽거나 실신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그늘로 가면은 회복은 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 몸의 수분이요 1%만 없어져도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1%라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절대 작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좀 목이 마르다. 이거는 내 몸의 수분이 1 내지 2%가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열사병은 거의 한 7, 8% 이상의 어떤 수분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됐을 때는 우리가 먹는 거랄지 이런 걸로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정맥을 통해서 저희가 수분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전 단계가 되기 전에 이제 물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도 취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열사병 같은 경우 이제 의식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럴 때 함부로 또 물을 먹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뭔가를 삼킬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 남아 있으면 가능하지만 삼킬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넣게 되면 우리 목에는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식도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확신을 찰 수 있으면 가능해요. 예. 그렇지만 기도도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물이 통째로 우리가 폐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거를 살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절대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막 너무 그 외부 활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름철에. 네네. 근데 의식은 있어요. 네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주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 탈진 때도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근데 의식은 있고 열 실신은 잠깐 의식을 잃을 경우가 생겨요. 근데 다시 깨고. 근데 이런 단계도 결국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가 아니라 3, 4% 이상의 수분이 소실이 된 거예요. 그 단계는 바로 5%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도 결국 뭐가 되냐면 현장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때 처음부터는 수분 섭취. 근데 그 수분도 이때는 어떤 일반적인 수분이 아니라 이온 음료 같은 게 필요해요. 그냥 물 말고 빨리 흡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일단 뭐 그늘로 피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근데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넓은 광야에서 어떤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빨리 그쪽으로 피신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늘로 바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공사를 하신 분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쉬는 시간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수분 섭취에 대해서 반드시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무슨 증상이 생겼을 때 옮긴다.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 문제 때문에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럼 그럴 때는 빨리 119에 전화해라. 빨리 전화하셔야 되고 또 그 전에 예방법은 정기적인 휴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은 야외 활동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뭐 안 할 수도 없고 네.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꼭 이것만은 지켜라. 예, 수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발 물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물을 들고 그리고 다니라. 태양을 좀 피할 수 있는 무슨 물론 우리가 얼굴에 자외선을 맨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얼굴 잡티보다 사실 사람이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한 옷, 헐렁한 옷들을 좀 착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요즘에 막 타이트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예.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반드시 조금 헐렁한 옷을 입어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좀 이게 그 태양을 좀 가릴 수 있는 모자랄지 양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모자 쓰고 저기 마스크 쓰고 다니면 좀 이상하다고 쳐다봤잖아요. 예.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양산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 좀 멋지게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패션이 유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태양을 좀 가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휴식 시간을 조금 좀 그 규칙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야외 활동할 제일 때. 중요한 거는 수분이에요. 하여튼 수분을 좀 잘 섭취하시는 게 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수칙을 좀 알아봤는데 네네. 그런데 무더위에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네. 보여주시죠.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예, 옛말에 이렇다던데 아니 근데 제 주변만 봐도 이맘때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특히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좀 그 오늘도 제가 여기 YTN 오면서 이 열차를 타봤더니 마스크를 다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출근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열차 안에 모여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 중에는 감염 환자들도 꽤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저는 조금 우리가 이제 마스크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좀 마스크 착용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방을 좀 하셨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실은 이 그 에어컨이랄지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하루에도 내 몸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시원했다가 여기 너무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되는데 예. 이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면역력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 감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름 단계에 오히려 사실 이런 우리가 그 일상에서 겪는 어떤 환경 자체가 오히려 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 보호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온유월에 감기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더위 시기에 이 균 같은 경우는 더 그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그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해제됐지만 뭐 지하철을 탄다던가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웬만하면 여름철에 특히 마스크를 좀 썼으면 좋겠다. 굉장히 마스크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 좀 착용을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독감 같은 경우에 뭐 11월부터 4월 사이에 유행을 한다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들어서도 독감 발생이 지난 9년 중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예, 이렇더라고요. 그 전에는 마스크를 쓰다가 요즘에 이제 안 쓰니까 이게 또 더 늘어난 측면도 있어 보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1월 달을 왜 그러냐면 약간 좀 선선하고 날씨가 좋았다 갑자기 추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어디 실내로 들어가면 너무 추울 때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버스를 타도 그렇고 뭐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너무 추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를 탈 때도 간단한 어떤 가디건 같은 걸 조금 가지고 가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예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과 연관되는 궁금증인데요. 예,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에어컨 때문에 아프다. 예. 비가 올 때는 습하니까 또 어제 오늘 같은 날씨는 더우니까 요즘 에어컨 많이 트시는데 요거 냉방병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감기랑은 다른 겁니까? 저희 그 환자분 중에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정말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적정 온도가 26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애는 집에 오자마자 18도 최저로 해놓고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풍기까지 켜놓고 있대요. 그리고 잠깐 한 2시간쯤 보고 있으면 움츠려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나서 또 기침한다고 목이 또 잠겨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응급실에 데려오시는 거예요. 남일 같지 않은 분들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게 온도 조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놓고 나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위에 한여름이지만 추위에 굉장히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몸 자체가 조절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감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예. 못 막았던 거죠. 그럼 사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수칙이 있습니까? 에어컨 쓸 때. 사실은 에어컨 쓸 때도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틀어놓으면 결국 끌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같이 잠들어 버려. 그러면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공시설에서도 굉장히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마스크하고 좀 가디건 같은 걸 반드시 챙기실 필요가 있고 집에서도 좀 수시로 그 온도를 좀 조절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26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26도가 적정 온도예요? 사실은 25도에서 27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 온도면 사실은 온도가 굉장히 적정한 온도로 좋거든요. 그래요? 좀 덥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예, 그런데 사실 그 온도가 적당합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낮추게 되면 처음에는 시원한데 이게 내가 잠들어 버리거나 내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온도 자체가 굉장히 춥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운 데 있다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낮춰버리면 체온 조절이 좀 안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땀 배출이랄지 이런 것들 갑자기 일시적으로 멈추면서 예. 이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26도에서 25도 정도. 네, 네네. 이게 적정 온도다. 그다음에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에어컨 자체에도 균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자체에서 그 에어컨도 청소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늦긴 했죠. 근데 지금이라도 좀 꺼내가지고 좀 그 필터랄지 이런 거 교환하시고 청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상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식중독에 걸린다? 예,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많이 오세요. 지금도 무슨 어제는 그 뭐죠 그 육회를 드시고 오셨는데 아주 뭐 설사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되게 유명한 식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주방에 계신 분들 또는 오다가 그 아주머니들이 손을 닿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젓가락질 하는데 갑자기 손으로 닦고 젓가락질 하신 분도 계세요. 아, 내 손으로 네, 그래서 보면은 젓가락을 원래 닦아요? 식중독이면 이 그 음식 자체가 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먹는 사람이 다 사실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면역력이 세네 이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집었던 젓가락에도 균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 우리 손이요 생각보다 이 살모넬라 균이랄지 이런 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균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이 여름에는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단 날 것을 좀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예. 좋겠다. 그리고 쓰는 용기 자체를 반드시 좀 소독을 하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았더라도 뭐 내가 젓가락을 만진다거나 뭐 음식이 손에 닿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그럼요. 물론 이제 음식을 다루시는 분들도 되게 조심하셔야겠지만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좀 조심할 예, 필요가 간단히요. 이거 네. 뭐 비 오는 날이나 있어요. 네네. 뭐 더울 때나 좀 생선회 같은 거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간 질환자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 질환자들은 뭐 금방 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아니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날 것에 대한 어떤 조심 사항들을 우리가 숙지하시면 좋은데 날 음식은 사실은 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고 일단 먹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무슨 같아요. 환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간경화랄지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균이 일단 간에 일단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별히 조심해야 특별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더울 때라든가 비 오는 날에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라. 균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아무리 청결하게 하더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고민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의 김호중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